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100세가 된 아버지를 둔 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곁에서 지켜보며 배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의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려 해요.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그냥 타고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매일의 작은 실천, 반복되는 습관, 그리고 마음가짐 하나로 그 긴 세월을 건강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건 단지 오래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1925년에 태어나셨어요.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셨고 보릿고개도 넘기셨고 전쟁도 겪으셨죠. 젊은 시절에는 새벽부터 들판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아이들 공부를 돕기 위해 연탄불에 불을 지피셨어요. 그러다 60대에 은퇴하시고 70대부터 지금까지 본인의 삶을 오롯이 건강하게 사는 법에 맞춰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건강한 100세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건강 습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걷기입니다. 아버지는 7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6시에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 걷기를 시작하십니다. 처음에는 10분 걷는 것도 버거워하셨죠. 하지만 다리가 내 것일 때 써야지라는 말 한마디로 시작하신 걷기가 이제는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심지어 90세까지는 우산도 없이 비 오는 날에도 비닐모자 하나 쓰고 걷고 오셨고요. 하루에 10,000보를 채우는 날도 꽤 많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듯이 묻습니다. 무릎은 안 아프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웃으시며 대답하세요. 내 다리는 내가 만들었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냐. 걷기를 운동이라기보다 명상처럼 생각하셨어요. 걷는 동안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들려오는 새소리에 귀 기울이셨죠. 어떤 날은 걷는 도중에 들꽃 하나를 바라보며 몇 분을 멈춰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제가 배우게 된 건 걷기는 단순히 다리 근육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걷기를 통해 아버지는 몸의 순환을 도우셨고 무엇보다 루틴을 만들어 가셨어요. 걷는다는 건 하루를 여는 행동이고 하루를 스스로 시작하는 힘이었어요. 아버지의 걷기는 고요하고도 강한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이야말로 진짜 장수의 비결이라는 걸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됐어요. 아버지는 아주 강직한 분이면서도 따뜻한 유머를 잃지 않으셨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고 매일 감사할 일을 하나씩 찾으셨어요. 실제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버지는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깊이 마신 다음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눈 뜰 수 있어 감사하다. 지금도 아버지는 손으로 직접 일기를 쓰세요. 특별한 일 없던 날도 오늘 바람이 시원했고 햇살이 부드러웠다라고 남기세요.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것들에 진심으로 감탄하고 고마워하시죠. 제가 무심히 건넨 귤 한 알에도 야, 이 귤 참 향기롭다. 이건 그냥 귤이 아니야 라며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에 저는 늘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오래 품지 않으세요. 누군가 실수를 해도 그 사람도 바빴겠지라며 이해하고 넘기세요. 그게 바로 면역력이고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자랐습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결국 몸도 덜 아프고 회복도 빠르다는 걸요.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게 바로 연결이에요. 아버지는 친구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직접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전화로 안부를 나누고 편지를 쓰기도 하세요. 특별히 80대 중반까지는 매주 화요일마다 친구분들과 산책을 하셨어요. 산책보다는 그 시간에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는 게 더 중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영상통화를 배우셔서 손주들과 인사도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고도 뭉클해요. 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한다. 고립되면 마음이 병든다고요. 혼밥은 드셔도 혼사는 하지 않으셨어요. 하루에 꼭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고 가족에게 안부를 묻고 동네 가게 아주머니와 농담도 주고받으세요. 그렇게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계속 열어두세요. 저는 요즘 점점 많은 어르신들이 외로움과 싸운다는 뉴스를 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외로움은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아버지는 그 병을 예방하기 위해 평생 노력해 오신 거죠. 제가 아는 가장 지혜로운 외로움의 해소법은 내가 먼저 다가가기입니다. 아버지는 늘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연결이 결국 삶을 오래도록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었던 거죠. 네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아버지는 먹는 걸 참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참 단순하게 드십니다. 늘 정해진 시간에 정갈한 반찬으로 적절한 양만 드세요. 짜지 않게 달지 않게.
삼시세끼를 집밥으로 드시는 걸 즐기셨고 가공식품은 거의 드시지 않았어요. 아침에는 미역국과 밥, 점심에는 생선과 나물, 저녁엔 된장국과 두부, 이렇게 매우 기본적이지만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특히 단백질은 꼭 챙기셨어요. 계란, 콩, 두부, 고등어, 닭가슴살처럼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하루에 2번 이상 드셨어요. 물도 자주 드시고요. 하루 1.5리터 이상을 꼭 채우셨어요. 저는 자주 물도 안 마시고 대충 먹고 넘어가는 식사들을 하면서 건강을 잃었는데 아버지는 그 모든 걸 반대되게 사신 거죠. 가끔 친구분들이 오시면 간식을 내놓으시는데 그때도 늘 말씀하세요. 과자는 1~2조각만. 입이 아니라 몸이 먹는 거야. 참 명언 같지 않나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결국 우리의 몸이 되고 그것이 뇌가 되고 마음까지 좌우합니다. 매일같이 꾸준히 먹는 음식의 힘을 저는 아버지를 통해 배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수면입니다. 아버지는 잠을 약처럼 여기세요. 침실은 늘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고 밤 10시 이전에는 꼭 불을 끄세요. 스마트폰이나 TV는 취침 1시간 전부터 아예 손을 안 대세요. 심지어 낮에 햇볕을 조금 못 쬐셨던 날엔 오후에 10분 정도 햇빛을 받기 위해 베란다에 서 계시기도 하세요. 그래야 밤에 잠이 잘 온다고요. 수면은 회복의 시간이에요. 아버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아세요. 잠을 설친 날은 다음날 움직임을 줄이고 낮에 잠깐 누워 계시며 회복을 하세요. 리듬이 무너지지 않게 아주 세심하게 조절하시죠. 수면이 건강을 좌우한다는 걸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약 없이도 혈압과 혈당을 잘 유지하는 비결은 결국 양질의 수면입니다. 저는 그걸 옆에서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해요. 제 아버지는 100세입니다.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매일 반복된 선택의 결과였다는 걸요. 오늘 무엇을 먹을지, 누구에게 먼저 인사할지, 나에게 상처 준 말을 어떻게 넘길지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아버지를 만든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5가지 비결. 걷기, 긍정적인 마음, 사람과의 연결, 건강한 식사, 그리고 깊은 수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특별한 장비도, 큰 돈도 필요하지 않아요. 대신 매일의 성실함과 관심이 필요하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매일 10분 걷기, 친구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하루 한 끼라도 정성스럽게 먹기. 그렇게 아주 작게 시작하시면 언젠가 여러분도 100세가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삶은 건강했고 나는 참 잘 살았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